얘는 굳이 안 해도 좋을 걸, 이런 표현은 어떤 의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새 아파트니까 네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신혼부부 무주택 기간 이용해서 청약되는 걸 훨씬 더 선호하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막상 남들이 좀 부러워할 만한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데도 이거 굳이 지역이나 이런 거에서도 네. 제가 이제 부러워할 만한 데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뭐 나름 이제 거기도 신도시에다가 이제 네. 해가지고 엄청 손해보거나 이럴 것 같진 않지만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이제 돈이 거기에 좀 묶이고 당장 수익이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뭐 이제 세금 같은 것들도 뭐 취득세 같은 거나 할 때 이제 걸리는 부분이니까 그거 가지고 했으면 대여섯 채 정도는 더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빌라를. 그럼 요새는 좀 못 받겠어요? 물건은 제가 많이 못 받고 또 이제 저 아이디도 한번 이제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그래요? 네. 요즘에는 근데 어떻게 보면 작가님 낙찰받기 좀 좋으신 시기 아닌가요? 경쟁자가 이제 돈은 좀 있는데 대출 필요 없는 케이스로 하려면은 그렇죠. 네, 수도권이 좀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입찰.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만만치가 않아요. 오늘 좀 느낀 게 약간 이제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회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한번 싹 빠졌다가 다시. 근데 대출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다 P2P 쓰거나 이러는 건 아닐 텐데. 지금 갭 투자하기가 되게 좋은 시기잖아요. 낙찰가 난데 대출이 필요 없으니까. 아니 P2P 써도 되는 거고. 주기가 전세 떨어지면 우리가 좀 힘을 쓸 수 있는 시기여가지고 그 주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작가 반재상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사무실에 또 놀러와 주셨습니다. 박수 좀 해줘요. 선생님 목소리 들어보니까 저분 양평에서의 느낌이 난다. 한국말보다 영어가 좀 편한, 영어가 더 편한가요? 아니요, 그러지 않은데. 지난 영상에서 만났던 게 양평에서 네, 맞습니다. 선생님 아내분하고 같이 촬영을 했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한 거의 2년 된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집 낙찰받고 이제 인대 맞추기 전이니까 거기가 이제 계약이 거의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2년 만이네요. 2년 만에 내가 다시 돌아왔다. 그럼 2년 동안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는지도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선생님 우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작가님하고는 수업은 제가 거의 한 3년 된 것 그때 같아요. 여름에 했었던 게 2년 기억이 반, 나요. 3년 이 정도 된 것 같고 와이프하고 같이 수업을 들었었고 나이는 이제 40대 중반으로 가고 있는 것 같네요. 아직 초반이라고 하죠. 뭐. 이거 좀 근데 요즘에는 만 나이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나이를 세지 않기 시작했어요. 몇 년생이다 요것만 맞아요, 지금 맞아요.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잊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은 지금 이제 업종은 제가 반도체 설비 판매하는 일이라고 외국에 있는 회사에 한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라서 그리고 신부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신분이 외국 국적이지만 대출 잘 받고 계시는 거죠? 네네 사업자 대출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선생님 그럼 2년 반 정도 투자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로 경기 북부 쪽으로. 동부도 있고 뭐 북부도 있는데 그래요? 좀 외곽으로 해가지고 네. 좀 멀찍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공략을 또 많이 하셨다고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투자했는지부터 순서대로 좀 여쭤볼게요. 마지막 영상 찍었을 때 네. 거기 물건이 복층. 네, 그쵸. 5번째 물건이었나 그랬을 거고 지금은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고 저희가 중간에 아파트 청약 분양받은 게 있어요. 저희가 들어가진 않았는데 거기도 이제 세입자 받고 뭐하고 또 이제 잔금 치르고 하느라고 거의 좀 돈이 좀 묶여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진 못했고 경매로는 이제 한 채를 더 받아서 지금은 이제 그 아파트까지 합하면은 총 7채. 아파트 하나는 분양받은 게 있어가지고 네. 돈이 좀 묶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걔는 어떻게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월세로 월세로 하고 있는 거네? 마쳤고요. 근데 대신에 거기는 이제 수익이 나진 않고 사실 저희가 돈을 좀 메꾸고 있는 상황이 그러면 됐죠. 거기는 대출도 있는 거고 대출이 많이 있고요. 원리금도 이제 납부를 하니까 거기는 좀 이제 마이너스긴 한데 나중에 좀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했는데 수업 듣기 전에 어떻게 보면 청약이 돼가지고 했던 거고 그 이후에 입주를 한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안 했어도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죠. 그것 때문에 공시지가도 거기는 아무래도 높으니까 그것도 이제 세금 문제 같은 것도 좀 걸리고 수익이 나지도 않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산이 아니라 소비재가 돼버린 그런 느낌이긴 한데 저희가 소비하는 건 아니지만 비용이 나가니까. 분양받은 아파트는 월세로 가지고 계시는 건데 대출받은 게 있다 보니까 월세를 받아도 원금 이자 내면은 마이너스다. 네네. 근데 그거는 월세 투자로 방향을 잡기 전에 청약이 되신 거여서 이제 원래 계획에 이사를 들어가려고 했던 거였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고 저도 이제 투자랑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청약권이 하나 있잖아요. 신혼부부 특공이었나 아니면 뭐 특공을 써가지고 쓸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그 중에서 이제 좀 가능성
정도 있는 걸로 해서 몇 개 도전해봤는데 가장 제 생각했을 때는 급이 낮았던 데가 됐던 거죠. 뭐 손해는 보지 않을 것 같다, 좀 해봐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이걸 했었고 당첨됐는데 그 집이 또 약간 사연이 있었던 게 첫 입주자랑 월세 계약했는데 그분이 그게 시점이 언제 세입자 받으신 거예요? 작년 5월달인가? 4월달인가 그때 입주였어요. 이제 1년 정도 되는 거네. 네, 그 첫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연체해가지고 결국에는 아파트 세입자는 잘 안 그런데. 네, 거기서 이제 한번 그렇게 하고 그래도 보증금 이렇게 까고 해가지고 이제 딜을 그래도 잘 쳐서 손해는 안 보고 네, 좀 돈이 좀 남았습니다. 아, 선생님 채권 추심하는 건 또 전문이니까. 아이, 뭐 또 추심은 안 됐지만 읽고 있었던 기억이 나네. 추심은 잘 안 됐지만 네. 처음 세입자 받았던 골치를 그- 써봤나 보네. 네, 그렇게 있었고 그래서 네. 한 7개월인가 만에 새로운 분 잘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고요. 새로운 세입자 오시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월세는. 네, 그쪽은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가 얘는 투자한 이후였다면은 굳이 안 해도 좋을 걸, 이런 표현은 어떤 의미인지 여쭤봐도 그러니까- 될까요? 왜냐면 보통 선생님이 더 잘 네. 아시겠지만 새 아파트니까 네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신혼부부 무주택 기간 이용해서 청약되는 거를 훨씬 더 선호하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막상 남들이 좀 부러워할 만한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데도 이걸 굳이. 지역이나 이런 거에서도 네. 제가 이제 부러워할 만한지 잘 모르겠는데 뭐 나름 이제 거기도 신도시에다가 이제 네. 해가지고 엄청 손해 보거나 이럴 것 같진 않지만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 돈이 거기에 좀 묶이고 당장 수익이 나지도 않는 상황에서 뭐 이제 세금 같은 것들도 뭐 취득세 같은 거나 할 때 이제 걸리는 부분이니까 그거 가지고 했으면 대여섯 채 정도는 더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빌라를? 네, 그렇죠. 네. 아니면 뭐 다른 식으로라도 이제 하면은 되게 되게 좋은 옵션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물론 거기 통해서 배운 것들도 많은데 그러면 걔는 지금 월세 세입자를 받고 있는 거고 월세 받아도 이자가 좀 더 나간다. 네, 제가 한 30만 원 이상씩은 더 내고 있어요. 재산세랑 뭐 이런 것도 들어 나가니까. 또 새 아파트다 보니까 재산세에 있어서는 우리 빌라랑은 급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뭐 엄청나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닌데 확실히 차이는 나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할 생각이신 거예요?